코스피 6천을 뚫었는데 7천 간다, 8천 간다 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숫자에 흥분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이 상승장의 엔진이 언제 꺼지는지를 모르면 7천을 가도 못 팔고 8천을 가도 물리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상승장이 정확히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엔진이 꺼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6,500에서도 수익 내고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8천에서 물립니다. 자, 먼저 이 상승장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코스피가 6천 시대에 들어선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동시에 세 개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개의 엔진이 뭔지, 각각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 상승장의 수명이 보입니다. 첫 번째 엔진, 한국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안 돌려주고 곳간에 쌓아두기만 해서 같은 이익을 내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았던 거예요. 한국 주식은 싸구려 취급을 받은 겁니다. 돈은 잘 버는데 나한테 안 주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2월 25일에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자가 있어요. 8조각으로 잘랐습니다. 한 조각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회사가 2조각을 사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피자는 6조각입니다. 같은 피자인데 조각수가 줄었으니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2026년 한 해에만 6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예상됩니다. 주주들한테 60조 원 어치 선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예,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달라졌구나, 이제 믿고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대주주 맘대로 회사를 쪼개고 합치면서 소액주주 재산을 갈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물적 분할이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도 대주주만 이득 보는 구조가 수두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한국 기업에 돈 넣었다가 대주주한테 털리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제 법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강제한다고 선언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선진국 룰을 따르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은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2025년 말 기준으로 133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특히 영국 쪽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엔진, 돈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KB금융지주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줄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이 54.8%로 여전히 가장 크긴 한데 금융자산이 37.1%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겁니다. 부동산에만 돈이 쏠리면 집값만 미치도록 오르고 주식시장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의 세제 혜택을 주고 ISA 가입을 밀어주면서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머니무브라고 부릅니다.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흐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 번째 엔진, 반도체 이익의 폭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코스피라는 배의 무게중심이 이 두 회사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025년 대비 60% 이상 상향됐습니다. 2027년에는 두 회사 합쳐서 37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에요.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버는 돈을 따라갑니다. 기업이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체질 개선, 돈의 이동, 이익 폭발. 이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코스피가 6천을 뚫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엔진이 영원히 돌아가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언젠가는 멈춥니다. 핵심은 언제 멈추느냐? 그리고 멈추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느냐? 이걸 알면 이 상승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모르면 마지막에 물리는 사람이 됩니다. 반도체 이익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이익의 공식을 뜯어봐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결국 판매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익을 결정해요. 먼저 판매량.
판매량은 수요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의 80% 이상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빅테크들이 AI 서버를 짓느라 메모리를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AI 서버를 지을까? 이게 판매량의 유효기간입니다. 빅테크 투자 계획을 보면 2026년에 900조 원, 2027년에도 비슷한 규모, 2028년까지 계속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로드맵에 7조 달러가 잡혀 있어요. 하지만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 즉 설비 투자 금액을 보면 됩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면 투자가 진행 중인 거고 줄어들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예요.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전년 대비 40에서 60% 증가했습니다. 줄이기는커녕 더 늘린 거예요. 이 추세가 꺾이려면 AI가 돈이 안 된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정반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AI 덕분에 30% 넘게 성장했고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돈이 된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은 가격. 반도체 가격은 공급이 결정합니다. 지금 공급 상황은 완전히 부족합니다.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80에서 9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매량은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유효하고 가격은 2027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이 둘을 곱하면 이익이에요. 판매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면 이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익의 증가 속도예요. 시장은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 이익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이걸 이익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험 점수를 생각해 보세요. 1학기에 60점 맞던 학생이 2학기에 90점 맞으면 칭찬이 폭발합니다. 30점이나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 95점 맞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5점밖에 안 올랐네 하면서 시큰둥해집니다. 점수는 더 높은데 칭찬은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률을 보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갈 때 60% 이상 성장합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그런데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갈 때는 13%로 둔화됩니다. 이익은 여전히 사상 최대인데 성장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앞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쯤 되면 시장이 2027년 성장률 둔화를 미리 걱정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 시장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려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최고조일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친 듯한 숫자를 찍어낼 거거든요. HBM 매출 폭발, 메모리 가격 상승, 영업이익, 사상 최대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겠죠.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목표가를 올립니다. 7천 간다, 7,500 간다, 8천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늦기 전에 사야지 하면서 뛰어들고 외국인도 계속 삽니다. 그런데 2026년 3분기쯤 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장이 2027년 실적을 미리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성장률이 13%밖에 안 돼요. 60%에서 13%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고점 아냐? 이제 다 반영된 거야 아냐? 이 심리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주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3분기에도 이 상승이 유지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대부분 명확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그리고 외국인들도 똑같은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어요. 다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으면 안 됩니다. 시장 심리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처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고점 아니야?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다시 삽니다. 또 의심이 생기고 또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지수가 위아래로 출렁거려요. 2026년 하반기에 코스피가 7,000에서 7,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올라갈 힘은 있는데 확신이 줄어드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상승 동력이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HBM 공급 부족도 심하고 정책 효과도 본격화됩니다. 이 구간에서 7천 돌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6년 하반기는 상승은 이어지되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2027년 성장률 둔화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7천에서 7,500 사이에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장이 될 겁니다. 이때가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빠지고 빠질 것 같아서 팔면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드는 구간입니다. 2027년 상반기는 진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AI 매출이 기대기 이상이라면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시장 심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장 둔화 걱정이 사라지면서 8천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투자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생각보다 AI 수익이 안 나온다면서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조정이 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핑계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장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가의 큰 손들은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반도체가 정점을 찍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분야로 갑니다. 첫째, 방위 산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나섰어요. 특히 유럽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이 물량을 못 대요. 생산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한테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와 20억 달러 계약을 따냈고 폴란드와도 대규모 계약을 맺었어요. 캐나다에서는 55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유력 후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에 한국이 들어가는 구조적 변화예요. 둘째, 로봇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AI 탑재 로봇입니다.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로봇을 만들려면 정밀기계, 배터리, 반도체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셋째, 바이오입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추진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미국 메릴랜드에 직접 생산 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핵심 기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도 있습니다.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한국산 자동차에는 최대 25%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관세가 붙으면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덜 팔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이건 다시 증시 전체를 짓누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환율도 주시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로 환산하면 손해가 나거든요. 2026년 2월 초에 환율이 1,459원까지 올랐을 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1,500원을 넘으면 매도세가 더 거세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장을 떠받치는 엔진은 세 가지입니다. 기업 체질 개선, 돈의 이동, 반도체 이익 폭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한 상승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체크해야 할 6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금리 방향, 빅테크 캐펙스, 메모리 재고 수준, 수출 증감, 외국인 수급, 변동성 지수. 이 6가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조정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방산, 로봇, 바이오로 다음 판이 열립니다.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승장에서 흥분하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리지 말고 흐름을 보세요. 숫자에 흔들리는 사람은 시장의 노예가 되고 구조를 읽는 사람은 시장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에 여러분은 흥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 모르는 진짜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